자, 이번 시간에 그 HTML, CSS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자,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은 컨트롤 마이너스, 브라우저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전체 윤곽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제가 포토샵에 캡처한 이미지를 갖고 재보니까 포토샵에서 재본 결과 이 너비는요, 실제적인 컨텐츠의 너비는, 자, 여러분 기능키 F8번을 누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여러분이 범위 지정해 놓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네모난 선택 영역만큼, 즉 여러분들이 레탕귤러 툴을 이용해서 레탕귤러 마키 툴을 이용해서 선택한 부분, 이 사이즈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이즈가 혹시 센티미터로 보이는 분들은 컨트롤 K 유닛에서 이 유닛, 즉 룰러의 단위가 센티미터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단위가 컨트롤 K, 즉 프리퍼런스, 네이버의 화면 캡처한 거 유닛 단위죠. 픽셀 레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지정했을 때 이 화면창, 이 화면창은 인포라고 해요. 윈도우의 인포. F8이죠. 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웹 디자인 하는 분들은. 1000픽셀입니다. 1000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디비전들이 꾸며져 있고, 배경 이미지는 필요에 따라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작업한 예입니다. 자, 그래서 높낮이를 제가 이렇게 따로 재본 결과, 원래는 이제 균형에 따라 좀 틀리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재본 결과, 여기는 61, 여기는 얼마, 43, 같이 포함한 거면 80 정도 차지하겠네요. 자,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80이겠지만 따로 놀았다 하면 한 43 정도 차지하겠네요. 이 길쭉한 이미지는 제가 재보니까 1200픽셀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쭉한 대통령이 보이는 이저까지가 1200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CSS에 그 배경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어서 꾸민 예입니다. 자, 물론 이 배경 이미지 작업을 해주려면 포토샵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포토샵 처음 하시는 예라고 가정해보고 이런 디자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문서를 만드실 때는 너비는 1000, 네이버도 1000픽셀의 컨텐츠 크기를 최적의 해상도로 잡아봤어요. 높이는요? 높이는 이제 디자인하는 그 높이에 따라 틀리겠죠. 저는 임의로 1500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자,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쳐가면서 포토샵은 1픽셀 단위를 맞춰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좌우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 당연히 쉽죠. 옆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되니까. 위에서부터도 갖다 대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1000이거든요. 뷰라는 메뉴에 보시면 뉴 가이드가 있어요. 뉴 가이드. 포토샵에서만 지원해 줍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지원 안 해주고요. 자, 버티칼이라고 하면 버티칼은 바로 이 수직을 말합니다. 0픽셀. 지금 현재 0픽셀이죠. 제가 10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이쪽에, 자, F8번을 눌러서 감춰 볼게요. 이쪽에 하나 1000픽셀. 하나 생겼죠. 자, 위로부터 호리즌탈로부터 60픽셀만큼 위로부터 가이드라인을 치겠다. 물론 대충 해도 되긴 해요. 이 정도가 맞을까? 넘어갔다. 예, 정확하지가 않죠. 자, 뉴 가이드. 호리즌탈. 0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60이라고 쳐볼게요. 60픽셀. 이 정도가 60픽셀이네요. 그리고 밑으로는 43픽셀. 자, 60 더하기 43이니까 103이죠? 자, 뷰에서 뉴 가이드 103. 자, 103. 제가 103이라고 지금 해왔는데 F8번. 얘가 60이었고요. 정확하네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43. 아까 제 103이라고 한 이유가 위로부터 103만큼 내려갔다 해서 계산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친 겁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하는 분들이 일일이 그 가이드라인을 머릿속에 수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위치에 이렇게 되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시는데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뭐 포토샵에서처럼 여기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뭐 이 흔한 예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 자리는 37만큼 있어야 되겠어요. 37만큼 있어야 되니까 위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야 될까요? 뭐 웹 디자인 기능사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높이가 규정되어 있는 걸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건 높이를 규정해서 놓고 하진 않아요. 자, 하니까 140 정도가 되겠네요. 140 정도. 뭐 일일이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뉴 가이드 140. 140 정도가 이 정도네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보네. 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겠다. 37만큼 떨어져야 돼요. 제가 계산기로 한번 잠깐 계산해 볼게요. 사람이 어떤 도식화되어 있는 크기대로 하진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103이네요. 103에다가 밑에 나는 이만큼 자리는 37만큼 나가야 되겠다. 요만큼은 37만큼 가야 되겠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이는 도움창이 잠깐 떴었죠. 하지만 그 포토샵의 뷰에 뉴 가이드를 누르고 호리젠탈 방향으로부터 140이라고 치면 여기 정확하게 요만큼 140 떨어진 위치에 위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자, 포토샵에서 만든 디자인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 자체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최종 JPG가 됩니다. 그때 이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밑으로는 1200만큼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밑으로 대충 내려보셔도 지금 제가 움직일 때 여기 있는 검은 색깔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높이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재단하듯이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자, 뷰에 가서 뉴 가이드 눌러두고 1340이라고 쳐볼게요. 1340. 자, 축소해 보니까 이 정도가 1440이네요. 야, 너무 길게 끈 거 아닌가요? 그죠? 너무 길게 잡았죠. 자,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디자인과는 별개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한 거라 이 정도면 어떨까 해도 돼요. 실제는 이 정도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자, 전체 해상도로부터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갔냐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24 768 일반적인 가장 몇 년 전에 4:3 비율의 모니터에서 보는 그 위치였죠. 1280. 여러분 1280 정도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수 있겠죠. 뷰 메뉴로 가서 뉴 가이드. 자, 1280 엔터. 이 자리가 바로 1280 정도가 되는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수없이 나열을 해봤는데 이렇게 나열한 애들이 디자인 작업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의 사이트, 평창올림픽 사이트에 보면은 얘가 1000픽셀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넓은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넓은 모니터를 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심심치 않게 이미지가 좀 꾸며져야지. 여기까지만 꾸며지게 되면은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도 뭔가 있을 것 같은 상상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1000을 기준으로 맞췄지만 이미지를 여유있게 꾸미는 거. 이거는 컨텐츠가 아니라 배경적인 요소로 CSS에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예를 간단하게 디자인 폼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JPG로 세이브 에즈로 만든 후에 이를 드림위버 CSS로 배경 이미지로 고착시키는 부분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상 빨리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지금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귀하면 공식 사이트. 자, 희귀하면 공식 사이트인데요. 지금 현재 백그라운드 위에 이렇게 폴더를 따로 만들었죠. 포토샵에서는 여러분 그룹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룹별로 뭐 로그인 마크, 그 다음에 로고, 디자인 작업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단위별로. 그 다음에 자, 실 크기로 놓고 보여드릴까?
그 다음에 내비 파트, 이게 내비 파트입니다. 내비 파트도 내비라는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죠. 배경 이미지, 위에 메인 메뉴, 하단 메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비주얼 요소인데 여기는 아주 꽉 차게 제가 준비할 예정이에요. 마치 평창 공식 사이트처럼 이렇게 말씀이죠. 자, 평생이 아니라 평창.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게 이미지가 좀 끊겨져 있고요. 자, 이미지가 풀하게 가운데 영상이 떠 있는데 약간 이걸 패러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 촘촘히 디자인들을 해보시고 배경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자, 상당히 높은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중간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눠주는 것도 좋겠죠. 자, 제가 너무 크게 좀 벌린 것 같아요, 이를. 이 부분은 다른 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용 넣고 여기는 다른 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지금 원본인 포토샵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지라는 메뉴를 통해서 다 80% 정도 디자인이 다 돼 있고 배경 이미지에서 멈췄어요. 왜? 현재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영상 주제, 이 현재 사이트의 주제에 맞는 이 이미지를 화면 꽉 차게 유저들한테 보일 수 있게. 왜? 지금 평창 사이트처럼. 자, 이거는 포토샵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 이 공간에서는 부족하죠. 이미지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캔버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캔버스 사이즈에 릴레이티브는 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일정한 어떤 비율, 자, 이거 릴레이티브는 꺼주시고요. 화면 가운데죠. 화면 가운데면 여기를 말합니다. 자, 맨 꼭대기에 놔주세요. 자, 옆으로 펼칠 거나 이런 문제라면 가운데도 괜찮고요. 자, 아래로 혹시 펼칠 일이 있으시다면 맨 꼭대기에서. 저는 여기를 1920짜리 픽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의 공식 평창 올림픽 스포츠 사이트의 배경도 1920 정도를 배경 이미지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자, CSS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넓어진 공간을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요? 자, 바로 평창 공식 네이버의 사이트도 1920이라고 하는 이미지까지를 이렇게 여기까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1920. 아무리 사람이 큰 모니터를 쓰던 가독성 있게 이 정도까지는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제 모니터가 여러분 눈에는 3, 4 비율로 보여가지고 적당히 보이진 않겠지만 1920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이미지를요. 이미지, 이건 디자인 작업 픽사베이라는 이미지에서 잠깐 공식 유도 여러분이 뭐 무료로 아니면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가 자료를 퍼왔고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를 지금 제가 과하게 드리는데 이거 과하게 드리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일정하게 지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겠고요. 자, 이미지는 제가 뭐 불필요하게 편집하는 건 아니겠고요. 제가 1920 화면에 맞게 여유있게 화면 작업을 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G라고 이미지를 준비해봤고요. 이 위에는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영상이 눈에 거슬리면 안 되겠죠? 자, 간단한 편집 작업으로 없애거나 자르거나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빼야 되니까 Alt, Delete, 오케이, 깔끔하네요. 자, 여기까지. 자, 이미지를 좀 뿌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선명하게. 이거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은 자, 이 마스크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할 때는 배경을 좀 살려가지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평창 올림픽 사이트도 봐보시면 알겠지만 배경을 살렸어요. 하얀 배경을 살려가면서 설원과 함께 이렇게 중요한 이펙트,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강조를 해놨죠. 밑에까지도 내려가게 돼 있네요. 여기까지 상당히 크게 쓰고 있습니다. 요만큼까지가 배경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저도 똑같은 버전은 아니지만 이렇게 꾸며봤네요. 진짜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영상이 눈에 띄어야 되겠죠. 마스크 작업. 자, 이런 걸로 해서 자, 마스크 작업으로 해서 영상이 가려지지 않게
가려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너무 과하게 줬네요. 50% 정도로. 약하거나 X. 응원 메시지를 달 공간이 위에 따로 들어간다 하면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영상을 가독성을 가리면 안 되겠죠. 20%.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준비한 이미지 조금 좀 내려야 되겠네요. 평창 사이트랑 제가 똑같이 한다고 해서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자, 실제 크기는 이 안쪽인데, 이 안쪽이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작업했냐? 1920의 넓은 해상도를 보고 있는 고객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옆에가 남지 않게 여유 있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표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 밑에는 푸딩 색깔 한번 깔아볼까요? 자, 레이어를 일일이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탭키. 자, 요 위에다가 푸딩 색깔. 아이드로퍼 색깔 뽑아봤고요. 자, 심지어는 이것까지 맞췄네요. 드롭 샤도우 영상을 가운데 가두려고 해요. 와, 멋있는 디자인이 나오겠네요. 아니면 베벨 앤 엠보스의 이런 효과도 나쁘지 않죠? 필로우 엠보스. 필로우 엠보스는 움푹 패인 듯한 역할을 또 만들어주죠. 자, 이제 약하게. 자, 꾸며봤고요. 자, 됐습니다. 디자인 작업이 다 나왔어요. 자, 디자인 작업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온 건 아니죠. 밑에 더 많이 만드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은요,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틀립니다. 포토샵 파일은, 여러분 참고로 포토샵 파일은 레이어가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지 않고 따로따로 폴더별로 아니면 층별로 많이 돼 있죠. 자, 세이브. 자, 세이브 포 웹 보다는 세이브 에즈. 세이브 에즈로 현재 공간이 아닌 이미지스라는 공간에다가, 아니면 현재 공간도 괜찮아요. 이미지스라는 공간에다가 JPG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JPG로 저장하기. 사이즈는 최대로 높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포토샵에서는 잘 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해서 컨트롤 C 하면은 복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레이어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디자인해 놓은 이 JPG를 열어볼게요. 자, 세이브 에즈로 JPG 저장한 거는요, 가이드라인이 살아있어요. 자, 보세요. 오른쪽 백그라운드에 살아있죠. 살아있다 보니까 디자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발치를 해낼 수가 있어요. 발치해냈고, 요 발치한 이미지는 별도로 분할을 해서 별도의 비지, 내비바 이렇게 따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사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진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자, 이게 작업 파일이었죠. 비주얼에서 영상을 좀 감춰 보겠습니다. 영상의 위치는 아시죠? 가이드라인을 잘 치셔야 됩니다. 가이드라인. 영상이 아주 풀하게 뜨게 준비가 되어 있죠. 아주 유명한 희귀아몬이라고 하는 채널 영상을 제가 잠깐 퍼왔습니다. 자, 가이드라인 그대로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포토샵에서는 웹 디자인 할 때 1픽셀도 아주 소중합니다. 세이브, 제가 세이브 에즈로 JPG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이미지로 덮어 쓰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영상은 가려야 되겠네요. 세이브, 파일에 세이브 에즈. 자, 이미지로 지금 배경 이미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JPG로 저장한다. 가이드라인이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레이어는 합쳐져 있고요. 자, 안녕 포토샵. 자, JPG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가이드라인도 살아있고 웹용 저장과 틀려요. 현재 이거는 이미지로 따로 쓸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은 bg.mo JPG. 다 쓰실 수가 있어요. 레이어도
이미 합쳐져 있는 형태로 JPG는 여러분 아시죠? 유일하게 JPG, GIF, PNG 중에 JPG가 가이드라인 살아있는 형태로 세이브 에즈로 저장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보입니다. 디자인 작업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죠. 자, 다음 파트에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배경 이미지로 활용하는 부분, 디비전의 배경, 아니면 문서의 배경, 바디의 배경으로 쓰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떠 있는 내용,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포토샵으로 작업한 원본이죠. 원본 자체를 우리는 이제 따로 JPG로 바꿔 보셨습니다. JPG로 바꾼 파일이 열어볼게요. 이 파일이죠. 이 파일. 이게 JPG로 만들었던 거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 포토샵으로 열 수가 있죠. 자, 열어봤습니다. 장점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토샵 파일은 레이어별로 다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당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JPG, 세이브 에즈로 JPG 저장한 거는 우리가 레이어가 합쳐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 이미지를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이미지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JPG로 만든 그 원본인데요. 자, F8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인포 창이거든요. 인포 창에서 여러분들이 로고와 그 다음에 메인 메뉴, 서브 메뉴까지를 아우르고 있는 이 친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쳐볼게요. 하나의 덩어리로. 아니면 따로따로 하셔도 돼요. 이 로고 자리, 이걸 헤더 영역이라고 우리 한번 굳혀보겠습니다. 이건 헤더 영역, 밑에는 내비 영역. 자, 헤더 영역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재보시면은 높이가 60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계화된 몇 픽셀짜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까지 이어지는 얘는 이렇게 재보니까 높이가 8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0에 80. 자, 어디 노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HTML을 구현할 수가 있을까? 지금부터 드림위버를 열어놓고 자, 디비전이라고 하는 부분, 세팅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알아본 후에 배경 이미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우셨던 분들은 잘 적응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익히시면서 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너비는 1000에 자, 너비는 1000이거든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디자인이 100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1000픽셀로 써 있죠. 자, 그럼 드림위버에서 1000픽셀의 높이는 60픽셀짜리 디비전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저장될 위치는 HTML 연습하는 곳에 O_E, 5-D5-2 이 파일, 이 공간 안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여시고요. HTML 저장부터. 자, 일단 HTML5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오케이. 맞아요. 세이브. 저장할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예, D5-2. 예, 이렇게 하면 뭐 간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깨끗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지금부터 디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비전. 자, 우선 디비전을 쉽게 만드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림위버에서는 커먼 항목에 인서트 바죠. 커먼 항목에 커먼 탭 메뉴에 여기 나무 그림 옆에 있는 인서트 디비전 태그, 저걸 누르게 되면 디비전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디비전을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지금부터 이런 디비전, 인서트 디비전 태그 항목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자, 볼게요. 일단 아이디를 헤더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HEADER. 자, 헤더. 자, 헤더라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름은 또 뒤에 바꿀 수 있겠지만 OK를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헤더라는 태그가 만들어졌는데 디비전 태그입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div 한 칸 띄우고 id는 헤더. 자, 여기는 이제 contents for id 헤더 goes here라고 써 있죠.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로고랑
지워볼게요. 바로 파랗게 보인 다음에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고와 로그인 같은 게 들어갑니다. 회원이죠? 회원 로그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디자인하셨던 포토샵에서도 로고를 여기다 넣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난 디자인할 때 나는 여기다 로고를 넣겠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로그인을 넣겠다. 약속을 한 거죠. 자, 일단은 큰 디비전 태그는 가장 일반적인 박스 모델입니다. 보통 이제 박스 형태를 띄고 있어서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박스 모델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이죠? 자, 현재 이 친구의 그 헤더라고 되어 있는, 자, 여러분, 헤더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디를 더블 클릭해 보시죠. 블록이 선택이 되죠? 자, 즉, 드래그가 된다 이거예요. 자, 컨트롤 C. 자, 헤더가 끝나기 전 한 칸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자, 영어로 STYLE, 스타일이라고 써주시고요. 엔터. 한 칸 더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꺽쇠 괄호 열고 슬래시. 자, 이게 뭐냐? CSS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줄까? 그걸 내 마음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이디는 앞에 우물정자, 즉 샵이 붙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아이디 이름을 써주시면 스타일의 규정입니다. 이게 헤더라는 스타일, 헤더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박스 모델을 나는 이렇게 디자인 규정하겠다, 이런 표시입니다. 활대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항상 활대 괄호로 끝나는 부분이 일반 태그와 틀린 점이죠. CSS가. 그 다음 활대 괄호 닫는 이 범위 안에다가 여러분은 디자인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한 칸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한 칸 띄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일 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정한 이 디자인 크기가 얼마였죠? 해상도에 최적화된 크기가 1000픽셀이었죠? 그죠? 1000픽셀이기 때문에 W를 먼저 써주세요. W가 뭐냐? width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width가 보이시죠? 방향키를 몇 칸 내리신 다음에 width에다 엔터를 쳐주시고요. 1000px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너비를 1000픽셀로 난 규정하겠다, 이런 표시입니다. 자, 뒤에 세미콜론을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포토샵에서 60픽셀의 높이를 정했거든요. 한 칸 띄워주시고요. 자, HEIGHT, 하이트 자리에다 놓으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고요. 60px, 픽셀이라고 수치를 써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일단은 세이브 하신 다음에 디자인 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 자, 드림위버에서는 F4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는 메뉴들이 안 보입니다. 즉, 탭들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F4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F4를 누르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동영상 하는 단축키랑 좀 섞여갖고 안 되는데. 자, 근데 왼쪽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쏠려 있죠. 자, 왼쪽에 쏠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창이 좀 감춰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단축키가 겹치는 것 때문에. 자, 코드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너비와 높이가 있는데 이 친구를 가운데 정렬시켜 보겠습니다. 자, 세미콜론 끝나는 자리에다 입력하시면 아주 도우미 창이 잘 뜹니다. 세미콜론 끝나는 자리에다 놓고 한 칸 띄우신 다음에 마진, M이라고 우선 쳐보세요. 그럼 마진이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엔터 쳐보시고요. 마진은 위와 아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0이라고 써주시고요. 0이라고 써주시고 한 칸 띄워주신 다음에 오토가 보이신다면 한 칸 내리셔가지고 오토 엔터 쳐주세요. 자, 마진형 오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자, 위와 아래는 마진이 없다. 현재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토는 좌우를 말합니다. 좌우는 자동으로 해달라. 이거는 화면 가운데에 배치해 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자, 세미콜론 쳐보시고요. 자, 세이브.
디자인 모드 눌러보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뜨고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기죠? 화면 가운데 뜨고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내가 디자인했을 때는, 포토샵에서 디자인했을 때는 위에가 이렇게, 보세요. 이만큼이 제가 60으로 지정했거든요. F8. 자, 60으로 지정했는데, 이 위에 보고 있는 것과 이거는 마진 차이가 좀 나지 않아요? 바디 마진이 빠져서 그래요. 바디 마진은 0이다. 바디는 문서를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그 아래 자리에다가 BODY 아니면 바디를 복사해 주세요. 자, 바디는 문서를 말해요. 문서를 말하는 태그죠. 활대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자, 닫지 마시고 한 칸 띄워주시고 마진 0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0은 px라고 하는 픽셀 단위를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활대 괄호를 달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뒤에 연장될 만한 어떤 스타일이 또 필요하다면 세미콜론. 자, 한 칸 띄워주시고 활대 괄호. 자, 세이브한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보겠습니다. 맨 꼭대기에 붙어 있는 걸 보고 계시죠? 자, 이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이브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단에 있는 파트를 지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내비거든요. 자, 내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근데 구분이 필요한 분들은 구분하셔도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3이다. 그럼 43 픽셀만큼 만드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다 이렇게 지정하셔야 될 텐데 저는 그냥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냥 포함을 시켜볼게요. 여기까지가 재보니까 80 픽셀이네요. 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80 픽셀짜리를 만드시는데 이름은 내비. 자, 이 스타일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고요. 컨트롤 C 밑에 붙여볼게요. 아, 이거 왜 그냥 복사하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은 NAV 내비라고 하는 아이디의 내용을 정한 겁니다. 너비는 1000이고요. 높이는 아까 재보니까 80 되더라고요. 자, 마진형 오토로 돼 있으니까 가운데 뜨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C 밑에 자리에다가 붙여주시고요. 이름은 이 내비를 그대로 복사해야 되겠네요. 컨트롤 C 아이디 자리에다가 붙여놓기. 여기는 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이런 등등.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 하단. 자, 세이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80 픽셀짜리가 확실히 좀 높이가 차이가 나는군요. 자, 지금 현재 얘는 디자인상에서 우리가 꾸민 건 아니었고,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이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늘 목적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배경 이미지가 좀 색깔이 좀 구린데요. 현재 이게 배경용이거든요. 자, BG 언더바 내비. 이름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컨트롤 C. 지금 이게 어느 파일이냐가 중요합니다. F7. 자, 단축키들이 좀 안 먹어갖고요. 레이어. 자, 이거는 JPG입니다. JPG. JP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지정 가능합니다. 컨트롤 C.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요만큼 적당한 크기로 지정해 봤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N. 새로 문서를 만드실 때는 기존 크기랑 똑같이 복사한 크기대로 나타나니까 그냥 새로 만드시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우,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잘못했네요. 컨트롤 C, 새 문서, 컨트롤 V. 자, 얘를 세이브 애즈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는 위치에다가 BG. 여러분이 디자인 작업할 목적이라면 디자인 작업할 위치에다가 BG 언더바 내비